4월 16일입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았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아주 못된 사례죠. 희생자를 추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가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는 누가 국민을 지킬 수 있는가? 누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는가? 자기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고 대통령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대통령을 뽑아놓고 나중에는 후회하는 일을 우리는 그동안 되풀이해 왔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생명을 자신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그런 사람을 반드시 대통령으로 뽑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월호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대선 경선 후보들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이렇게 3파전이 됐고, 국민의힘은 이름을 열거하기도 좀 힘듭니다. 왜냐? 11명이나 돼. 그래서 하여튼 11명이 나왔다. 뻔뻔한 자들이죠. 내란 정당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국민 앞에 또다시 집권을 하겠다고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식을 어떻게 보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려 11명이나 나와서 나를 뽑아주세요. 이런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악의 세상이고 아수라 세상인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아수라 세상을 살고 있다. 어떤 자는 뭐 박정희, 이승만 동상을 광화문에 세워야 한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여자는 뭐 굴복하지 않겠다. 뭐 이럽니다. 누가 굴복하라 그랬습니까? 이미 굴복이 아니라 그것은 헌재에 의해서 판결이 다 끝났어. 근데 그걸 뭐 굴복하지 않겠다. 바보 같은 애들도 아니고 말이야. 응? 이번 대선은 누가 이기냐? 이건 뭐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차이로 압도적으로 이기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죠.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내란 세력들이 찍소리를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 세력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야5당이 함께 뜻을 모은 것, 이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 선거에서 무슨 당입니까? 그 당 심상정인의 당, 이름도 말하기 싫어. 그 당에서 나와가지고 완전히 분탕질을 쳤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걸로 인해서 0.73% 차로 이재명 후보가 패한 적이 있는데, 이번만큼은 그런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된다면 그 자들이야말로 내란 정당을 진심으로 옹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을 비롯해서 야5당이 원탁회의를 열고 이제 원팀으로 선거를 치르자라고 결의를 한 만큼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2의 심상정이 같은 애들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심상정이는 원래부터 정치권에 빌붙어 있으면 안 되는 인간이었던 거예요. 명분만 따져. 아무런 뭔 실익도 없어. 그래서 지가 한 말만 다 맞아. 그래가지고 선거 다 말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 국민들은 12.3 내란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이가 당선되는데 1등 공신 심상정, 2등 공신 안철수야.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쪽 편인 척하면서 진보 세력인 척하면서 더 나쁜 짓을 하는 거, 이게 바로 밀정 아닙니까? 안철수는 최소한 밀정은 아닙니다. 원래 다른 당이었어. 중간에 한번 뭐 이상한 짓을 한 적은 있지만 그놈이 원래 그 애는 민주당과 다른 당이기 때문에 가가 그런 짓거리를 해도 뭐 돼. 그걸 원래 걔는 진보 쪽도 아니고. 근데 심상정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심상정은 그래서 지금 저 독재 세력, 내란 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준 여자거든. 이상한 애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에서 분석을 한 기사가 하나가 눈에 띄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한겨레와 STI가 지난해 12월 4일, 그러니까 12월 3일 날 계엄을 했죠. 이 나쁜 놈이 내란을 저지르고. 그러고 나서부터 12월 4일부터 4월 14일, 그러니까 엊그제까지 57개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추출한 예측 조사 결과, 이것을 한겨레가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게 참 힘든 일인데 한겨레가 오랜만에 일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3자 대결에 대한 부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의 누구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상수. 이준석은 무조건 출마를 하거든요. 이 친구는 되게 지금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뭐 2, 3% 정도 나왔는데 요즘은 약간 올랐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한 7, 8%가 나오고 있고 또 이자가 제일 먼저 대통령에 나오겠다고 선언을 했고 또 아직은 젊고 이러다 보니까 얘가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지금 입장에서 보면. 모르겠어요. 나중에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큰 떡을 얘 주둥아리에 물려주면 얘가 무슨 짓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로 보면 이준석은 출마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의 어떤 사람 그리고 이준석 이렇게 세 명이 대선을 치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겨레 신문이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김문수가 된다는 가정하에 해보니까 그 가상 3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가 47.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문수가 26.3%, 이준석이가 8.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57번 했던 여론조사를 쭉 다 함께해서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럼 홍준표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46.3%, 그리고 홍준표가 24.1%, 이준석이가 7.6%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이 때는 어떠냐? 한동훈이하고 이재명하고 이준석하고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46%, 한동훈이가 19.6%, 그리고 이준석이가 8%네요. 예, 이준석이가 되게 여기에서는 3자 대결을 하게 되면 7, 8%를 얻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김문수가 될지 홍준표가 될지 한동훈이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김문수가 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체적인 수치도 그렇고 또 극우들이 준동을 하는 극우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극우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석한 걸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엄청난 차이로 당선이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곧 50%가 넘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3자 구도에서도요. 양자 대결에서는 이미 뭐 56%, 57%가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런데 3자 대결에서도 50%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 여기는 옛날에 그 박근혜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탄핵 때. 박근혜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우리는 박근혜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앞섰는데 나머지 전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가 앞섭니다. 그런데 한동훈이하고 이재명 후보와 붙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TK에서도 이겨. 이재명 후보가요. 그런 수치가 나왔다. 그리고 또 나이대로 보면 70대에서만 김문수가 이기고 나머지 나이대 전체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 그러니까 TK에서도 TK만 제외하고 70대만 제외하고 모든 후보와 붙어도 이재명 대표가 이긴다. 그런데 한동훈과 붙으면 TK에서도 이긴다.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뚜렷하고 견고한 지지율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해봐도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거의 자중질환 수준이죠. 11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일사불란하게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다면 사실 한 2-3명 정도가 나오는 게 정상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쓸만한 놈 한 놈만 내가지고 복잡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11명이 나왔다? 이거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게 정당으로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빅 텐트가 어떻고 뭐 그랜드 텐트가 어떻고 이런 말을 막 하고 있습니다. 야, 반 이재명으로 다 뭉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해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무슨 짓이라도 우리는 한번 해보자 하는 심사인 것 같습니다.
홍준표도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반 이재명 연대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랬어요. 그러면서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 반 이재명 인사까지도 모두 다 함께하는 빅텐트를 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개혁신당부터 국민의힘과 함께 빅텐트를 칠 생각이 없다니까요. 내가 뭐 개혁신당에 별로 관심 없어. 전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신당을 넣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리고 민주당 내 반 이재명 인사들이 왜 어떻게 해서 국민의힘으로 갈 수 있죠? 국민의힘과 함께 빅텐트를 칠 수 있다고요? 하지 않습니다. 지금 김부겸 전 총리와 김두관 씨를 지금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김부겸 전 총리는 금시초문이다. 나는 민주당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이다. 라고 오늘 아침에 이미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김두관 역시 이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지만 내란 옹호 정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할 가능성은 없다. 그랬습니다. 김두관이도 친노 친문이에요. 그런데 그 친문이 국민의힘하고 함께 하겠습니까? 국민의힘하고 빅텐트를 친다고요? 아무리 김두관 씨가 지금 뭐 대통령 병에 걸려 있다고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0%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김부겸 총리 마찬가지죠. 친문 아닙니까? 그러면 친문이 국민의힘과 손을 잡은다면 그런 가능성은 나는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명분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국민의힘과 함께 빅텐트를 친다? 민주당 내 인사들이 그건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에 불과한 겁니다. 그건 바로 타져 죽습니다. 그리고 이낙연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던데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낙연은 이미 민주당하고는 결별을 했고 또 새로운 정당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정당 사람이고 이미 그 정당을 새로 만들어서 어차피 이재명과만 각을 세우는 사람이니까 국민의힘하고는 굉장히 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은 갈 가능성도 있겠고 간다 하더라도 파괴력도 없고 간다 해도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쭉 그동안의 것을 봐올 때 이낙연이라는 사람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된 사람 아닙니까? 국회의원 영광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발탁할 때도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을 했고 그때 동아일보 기자할 때도 동교동 집을 출입하는 마크맨이었지 않습니까? DJ 마크맨이었고 그래서 눈에 들어서 공천을 받은 사람이고 김대중의 후원을 받아서 승승장구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문재인에 의해서 국무총리로 발탁이 되고 이런 사람이 그런 짓을 한다. 이제 그건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면 역적이 되는 것이죠. 하여튼 만고의 역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낙연이 이상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나는 있어서는 안 된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상식이 아니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것은 국힘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낙연 씨가 전 총리가 제3지대를 만드는 가능성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냥 무조건 이재명만 물어뜯으면 되니까 그러려면 3지대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하여튼 내가 말한 건 상식이고 이 자들은 워낙 몰상식한 자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반 이재명 연대 이러면서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내란 옹호하면서 이재명 하나만 죽이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빅텐트나 그랜드 텐트가 아니라 빈 텐트에 불과할 것이다. 하여튼 이런 말들이 난무하는 것도 이재명 지지율이 너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연구하다가 별별 말들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덕수 차출론까지 다 나왔었던 거 아닙니까? 물론 한덕수 차출론은 살아 있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만 사퇴를 하면 한덕수는 출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아니더라도 무소속으로 출마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또 제3지대 빅텐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정치권이 약간 요동은 치겠지만 별 의미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와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50% 이상의 견고한 지지층이 갑자기 한덕수 나오니까 나는 한덕수 찍을 거야. 이렇게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별로 변수는 아니다. 하여튼
이러저러한 것들이 작용을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너무 고공행진을 하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벌써 뭐 50%가 이미 넘어가고 양자 대결에서는 50%가 넘어가는 여론조사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들이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으로 거의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이기느냐, 얼마만큼의 차로 이기느냐, 이게 문제죠. 압도적으로 이겨야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 이런 점들을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